한국 게임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입증하시고 한국 소셜 네트워크 게임 사상 최초로 전 세계 누적 가입자 800만 명을 돌파한 게임인 트레인시티를 개발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그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는 인텔의 투자 유치로 주목을 받는 스타트업 라이브 포 인터랙티브로 유명하신 임정민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제가 게임과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해 듣고 처음에 이제 주제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그 업자로서 게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많은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이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자들 모인 자리에서 많이 하고 했었는데 오늘 쭉 보니까 기술과 인문의 융합, 창업 융합 콘서트라고 돼 있어서 처음에 저는 당연히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또 이런 자리가 아니면 언제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까? 저는 벌써부터 공돌이 공학 공부한 사람인데요. 제가 게임을 만들면서 느꼈던 그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소셜 게임이나 그러니까 요즘 갑자기 애니팡이 왜 뜨느냐, 카톡이 왜 뜨느냐, 이런 궁금증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먼저 그러니까 과연 우리 삶에 있어서 게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 공유를 하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라고 하면 사실 게임과 기술의 융합에서 제가 딱 클릭하는 게 뭐냐면 사실 게임은 기술과의 융합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게임은 다른 장르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장르라기보다는 모든 다른 장르를 융합한 형태의 결과물로서 게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게임 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당연히 코딩을 해야 되는 기술도 들어가고 3D 렌더링이나 이런 거 들어가고 아트도 들어가고 경제학도 들어가고 심리학, 물리학, 수학, 과학, 진화론, 창조론, 신학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역사도 들어가 있고요. 스토리텔링은 방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당연한 핵심적인 요소고요. 그래서 게임은 굉장히 종합 예술인데 이 게임을 설명하기 그럼 도대체 사람은 게임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은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철학자나 수학자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보시면 로이 리텐슈타인이 조각을 만들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전시대에 있는 저런 조각입니다. 많은 각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 작가의 그 머릿속 상태는 현실과 가상에 대해서 그 경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상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게임은 바로 저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작업이거든요.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영화는 나치,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에 붙잡힌 유태인 가족이 저기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꼬마애가 있는데 저 가족이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겪는 고초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거기 가면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나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가족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게임 디자인을 한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 게임은 게임 디자이너 입장에서 보면 게임 디자인의 교과서예요. 어떤 얘기냐 그러면 저 가족이 유태인 수용소에 수용되게 됩니다. 꼬마가 굉장히 겁에 질려 있죠. 그래서 아버지 손을 잡고 따라 들어가면서 굉장히 겁에 질려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요. 아버지가 이 꼬마의 심리 상태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게임을 시작하는 거야 라고 영화가 시작이 돼요. 게임이 그래서 꼬마가 물어 어떤 게임인데? 아버지가 줄 서는 게임이야. 그래서 남자는 이쪽에 서고 여자는 이쪽에 서고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나치들이 총불을 들이대면서 다 줄을 세우죠. 막 강제로 줄을 세워요. 꼬마가 이렇게 겁에 질려 있죠. 자, 줄을 얼마나 잘 서는 줄을 잘 서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야. 꼬마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수용소 생활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게 되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나치들이 와서 계속 윽박 지르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꼬마가 계속 겁에 질려하니까 계속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자,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하는 게 오늘 이 작업을 잘해야 이기는 게임이야. 자, 너 지금까지 네가 획득한 점수는 몇 점이야. 자, 내일도 잘할 수 있겠지? 라고 꼬마한테 계속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 계속 그 보상을 주려고 그래요. 처음에 사탕을 주고 빵을 주고 하다가 이 게임을,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잘 견디면 나중에 정말 탱크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꼬마가 탱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의 결말에 보면 정말 연합군이 와가지고 탱크를 밀고 들어와서 이제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 큰 탱크를, 실제 탱크를 꼬마가 목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현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게임화시켜서 우리가 극복해내 갈 수 있게 하는가를 고민하는 게, 사실 게임을 만들면서도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물론 부작용도 있었겠지만 부작용에 대해서 나중에 좀 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18개의 게임으로 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게임을 만들기 이전에 혹은 게임을 만들면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할 이야기는 자아 또는 타인에 대한 인식이에요. 게임은 물론 혼자 하는 게임도 있지만 항상 남하고 하거든요. 그 게임에는 게임의 레이어가 있고 소셜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소셜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발현시키려고 그러면,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자아에 대한 인식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인식이 돼야 됩니다. 가위바위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제일 처음 배우는 게임이 아마 저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게 도대체 뭐가 특별하냐? 잘 살펴보면 굉장히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려고 그러면요. 남이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보통 영화를 보면 동물과 다름이 없죠. 거울을 보여줘도 자아에 대한 인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3세 이전 애기들은 자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이 세상의 현실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데 인식이 없는 거죠. 근데 약 3, 4세 정도가 되면 저 유명한 실험 중에 하는데요. 꼬마의 머리 위에 포스트잇을 붙여놔요. 그리고 거울을 보여줘요. 근데 거울 속에 비친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소년이 자기 자신인 것을 모릅니다. 거울에 나와 현실에 그러니까 나는 자아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4세가 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포스트잇 거울에 비친 사람이 바로 나고 저 거울 속에 비친 소년 이마 위에 있는 포스트잇이 내 이마 위에 붙여졌다는 걸 드디어 인식을 하게 돼요. 저 때부터 이제 자아에 대한 인식이 되는데 그 이후에 또 큰 챌린지가 뭐냐 그러면 그럼 나는 내가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나만 존재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남들이 다 똑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저기 제일 오른쪽에 보면 되게 꼬마애가 있는데 꼬마애가 사과를 생각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사과를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약 4세, 5세가 되면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남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구나. 라고 느껴서 그때부터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임은 출발점은 바로 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있고 남이 있으면 이제 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남들과 이제 게임을 즐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그 남자애들은 그러니까 뭐 다른 게임들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동네에서 저렇게 오락실에서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게임하는 저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소셜하잖아요. 저게 형 너무 잘해 그런 게 있고. 저렇게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해서 발전되는 게 이렇게 발전이 되죠. 그래서 뭐 애니팡이 왜 떴느냐 결국은 소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시고모님까지 나한테 하트를 보내주는 이런 훈훈한 상황이 되는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저것이 왜 대단하냐? 대단한 이유는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힘들거든요. 다른 사람 하트를 어떻게 얻어요? 평생 한 사람의 하트도 얻기 힘든데. 근데 저런 걸 굉장히 캐주얼하게 소셜 레이어로 내려서 서로 훈훈하게 이제 주고받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거. 저것이 이제 관계를 정립하는 그런 건 것 같고, 뭐 시인은 이렇게 썼죠. 또 The Sims is now on Facebook. Create any kind of sim you want and give them a personality that stands out. How about a villain, rock star, socialite, tycoon, or hopeless romantic? Design the house, mansion, shack, or pad you've always wanted. The options are endless. Team up with your friends to get ahead. You never know what will happen. Will your Sims become BFFs? Or arch enemies?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millions of other Sims.
build friendships and watch relationships develop in unexpected ways. From soap opera to soulmate. Battle your rivals and rock the boat with unpredictable behavior. Inspire your sim. Make them the best at what they do. From professional chef to world-famous rock star to critically acclaimed artist. The Sims Social. Play with your friends now on Facebook. 네, 심스 소셜이라는 게임인데요. 페이스북에서 유행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스 소셜을 보면 그 게임 안에서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굉장히 많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고 연애를 할 수도 있고.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 연애 한 번 하기 힘들잖아요. 되게. 근데 게임에서는 굉장히 그걸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 내가 저 이성을 되게 좋아하는데 다가가기 힘들거든요. 전화 한 번 하기 힘들고 뭐 어떻게 데이터 신청하기 한 번 힘들고 하는데 게임에서는 굉장히 캐주얼하게 보낼 수가 있어. 내가 관심 있다는 걸 계속 날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되고 또 다시는 뭐 다른 자기 커리어를 쌓는다든지 뭐 다른 기술을 해본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락스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걸 보면 이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과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방금 보신 것은 그 심시티란 게임인데요. 그래서 게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될 수 있거든요. 저 게임은 자기가 1인칭 시점에서 자기가 시장이 돼서 도시를 개발하는 게임이에요. 도시를 실제로 건설하면서 집을 짓고 상가를 짓고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짓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장에서 일을 하게 만들고 일을 너무 열심히 시키면 파업을 하고 또는 불이 나거나 도둑이 들거나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오거나 그런 것들을 다 매니지를 하면서 자기가 시장 역할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역할 놀이를 한다 그러는데 현실에서 자기가 시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작잖아요. 아마 얼마 안 될 거예요. 근데 시장놀이를 해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게임에서는. 그러면서 현실과 얼마나 매치시키면서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은 내가 얼마나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느냐 또 얼마나 더 개선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역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것은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런던 북부가 공습 때문에 파괴된 런던 북부를 다시 재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실에서 저렇게 일어나거든요. 저것을 게임에서는 아무런 코스트 없이 여러 번 해볼 수 있다는 게 역할놀이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인데요. 좀 더 현실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농부가 돼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자신이 역할이란 게 사실 도시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볼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적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고 주말마다 주말 농장을 해보는 것도 힘들고. 근데 이 게임을 하면서 농장에서 여러 가지 작물을 키워보고 그 관계를 알고 예를 들면 레몬을 키우면 레몬과 물을 섞어서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그걸 팔고 그럴 수도 있고 레몬 파이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런 농장 게임을 하면서 자기 농부로서의 역할을 현실에서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 역할을 대리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작물도 기르고 동물도 가축도 기르고 그런 거죠. 이 게임은 그걸 좀 더 이제 이상형으로 가게 되면 이 게임은 저희 회사가 만든 게임인데요. 이번 런던 올림픽 공식 소셜 게임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페이스북에서 해보실 수 있는데 이 게임의 모토는 골은 그렇습니다. 제가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돼서 런던 올림픽에 그 올림픽 선수촌을 만들어서 올림픽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게임을 통해서 과연 이 올림픽이 어떻게 유치가 되고 어떻게 올림픽 선수를 만들어야 경기를 잘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Tired of your universe? Which way to the genius?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evolve? Animal? Vegetable? Whatever. Are five eyes really enough? Do you believe in creationism? How do you get from point A to point B? Looking for a good time? Does this ecosystem come in any other flavors? Yes or no? High or low? Near or far? Planet or star? How will you create the universe? 스포어란 게임인데요. 스포어는 자기 자신이 창조주가 돼서 단세포 생물을 시작해서 단세포 생물을 조합해서 다세포 생물로 만들고 또 다른 식물이나 동물을 만들고 생태계를 만들고 지구라는 행성을 만들고 그 행성들을 연결시키는 우주까지 창조하는 그 현실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험은 사실 현실에서는 도저히 해볼 수가 없고 게임을 통해서만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역할놀이를 해볼 수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풀어보면, 그러니까 나의 다른 페르소나를 또 풀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면, 최근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면 꼬마가 교량 위에서 이제 떨어지려고 그래요. 아주 위급한 순간인데 스파이더맨이 내려와가지고 그 꼬마를 구출하려고 그래요. 근데 구출한 장면에서 꼬마가 힘에 부치니까 그냥 손을 놓겠다 그래요. 놓으면 저 천기 밑에 강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스파이더맨이 자기 마스크를 벗어가지고 꼬마한테 줍니다. 마스크를 써. 그럼 너 더 강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꼬마가 마스크를 쓰고 힘을 내서 올라와가지고 구출이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현실의 나는 굉장히 힘들고, 예를 들면 그냥 월급장이고 월급도 짜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아무리 힘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마치 가면을 쓰면 되게 힘이 나는 것 같잖아요. 내가 뭔가 영웅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는 내가 새로운 가면을 쓴 것처럼 뭔가 새로운 페르소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2차 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인데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입니다. 저기서는 내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장병이 돼서 해변가에 침입해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영웅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파일럿이 돼볼 수도 있는 거고요. 현실에 가능하지 않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저렇게 배트맨이 돼가지고 우리 도시를 내가 악당들로부터 지켜야겠다. 저런 게임 돼볼 수 있는 거고요. 영화 속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스타워즈에서 The Old Republic이라는 게임인데 저기서 내가 제다의 기사가 돼서 제국으로부터 내가 우리 공화국을 지켜야겠다는 역할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들도 점점 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소유욕, 허영심, 대리만족. 현실에서는 저런 것들을 내가 허영심을 너무 발현시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무슨 비싼 백을 여러 개 산다 그러면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잖아요. 비싼 차를 사면 힘들잖아요. 게임에서는 부담 없이 해볼 수가 있어요. 좀 자기가 여러 가지 옷을 입어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던 평소에는 해볼 수 없었던 패션을 해볼 수도 있고요. 저런 게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알프스의 성을 내가 갖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게임에서는 저렇게 성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가질 수도 있고요. 아우디 R8이라는 차인데 저런 차는 현실에서 사면 사실 몇 억씩 하잖아요. 보통 사람으로서 가질 수 없는 차인데 게임에서는 쉽지는 않지만 게임을 열심히 잘하면 저런 차도 가지고 또 차도 열 몇 대씩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자랑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보시면 사실 비싼 차를 사놓고 자기 차에 저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 몇이나 돼요. 힘들잖아요. 근데 게임 속에서는 전혀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는 거죠. 또는 현실에서 살 수 없는 것도 살 수 있어요. 스타워즈 파드레이서라는 게임인데요.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탈 것입니다. 저 로켓 같은 건데 저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살 수 없지만 게임 속에서는 여러 대를 사가지고 경주를 할 수 있는 대리 경험을 주게 되는 거죠. 스타워즈에 나오는 다스베이더란 다스베이더래 저런 우주선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유명한 동영상인데요.
잠시 한번 보시죠. 실제 동영상이에요. 제 선생님이 안 볼 때만 저렇게 춤을 추고 있다가 선생님 보면 딱 저렇게 멈춰야 돼요. 근데 저게 한 동영상 5분 정도 가는데 선생님이 안 보면 난리가 납니다. 나중에는 교실에 서가지고 다 춤을 추고 난리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하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조그만 일탈이거든요. 고3 교실에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저렇게 선생님을 한번 놀려주자. 작은 일탈인데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쟤네들이 게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안 볼 때 춤추기란 게임인데 굉장히 그냥 인디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있고 저기 보면 선생님 안 볼 때 춤을 춰야 돼요. 키를 눌러가지고. 그래서 스페이스바나 뭐 아이템 사용은 Z키가 있는데 그걸 눌러가지고 춤을 추다가 선생님이 딱 봐요. 그때 이제 움직이다 걸리면 벌어서야 돼요. 게임 속에서. 그래서 현실이 곧 게임이 되는 작은 일탈로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게임을 한번 보시죠. Why did I move here? I guess it was the weather. Or that thing, that magic. You see it in the movies. I wanted to retire from what I was doing, you know? From that line of work. Be a good guy for once. A family man. So, I bought a big house. Came here, put my feet up. Thought I'd be a dad like all the other dads. My kids would be like the kids on TV. They'd play ball and sit in the sun, but, well, you know how it is. 예, 그랜드 세프트 오토란 게임인데요. 동영상은 상당히 얌전하게 나오는데 사실 저 게임은 굉장히 반사회적인 게임이에요. 플레이어는 저기서 갱단의 조직원이 됩니다. 갱단의 가장 말단 조직원이 돼서 저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은 내가 나쁜 짓을 해야 돼요. 뭐 은행 강도를 하거나 차를 뭐 탈출을 하거나 뭐 경찰들을 괴롭히거나 해서 나쁜 짓을 계속해서 갱단에서 두목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근데 게임에서는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것이 이제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는 하는데 저는 반드시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 우리나라에 팔지도 않아요. 등급이 안 나와가지고 팔지도 않아요. 저 게임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 게임을 보고 충격을 받고 정말 즐겁게 했어요. 근데 저는 사회적으로 사실 모범생이거든요. 굉장히 사회 제도에 딱 맞춰놓은 모범생인데 제가 저 게임을 하는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예.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거든요. 현실에서는 내가 어떻게 은행 강도를 해요, 내가. 근데 게임을 통해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게임이 과연 나쁜 거냐. 근데 사실 게임의 그 긍정적인 효과 또는 반작용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할 수도 있지만 보시죠. 그 쿤겐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스웨덴 사람인데 쿤겐이라는 사람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그 와우라는 게임에서 완전 영웅이에요. 저희 업적을 보시면은 2006년부터 일단 뭐 게임 했다 그러면 다 세계 최초예요. 그냥 저 사람이 게임에 들어오면 전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장면은 그 쿤겐이라는 사람이 플레이했던 장면은 대회는 아닌데 보통 저 정도 몰리면서 온갖 미디어들이 다 붙으면서 쿤겐이 플레이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요. 전 세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현실은
버거킹 점원이에요. 그냥 버거킹에서 그 캐셔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에서의 쿤게는 하잘 거 없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뭐 직업이 귀천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버거킹에서 버거 파는 그런 사람인데 게임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 영웅인 거죠. 전 세계 영웅인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가상에서만 이룰 수 없는 업적을 이룬 거냐? 그건 아니에요. 곧 현실이에요. 게임이 곧 현실이거든요. 밖에 나가면, 집 밖에만 나가면 모든 자기 팬들이 둘러싸요. 우리 뭐 유명한 싸이 부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벌써 게임이 현실이 돼버린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은 데드 스페이스 2라는 게임입니다. 데드 스페이스 2는 굉장히 잔인한 게임이에요. 이 게임도 우리나라에서 팔질 않습니다. 피가 낭자하고요. 게임은 먼 미래의 우주 공간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저런 괴물들이 있는데 저 괴물들을 내가 다 처치를 해야 이기는 게임이에요. 너무나 잔인해서 우리나라에 팔지도 않는 게임인데 저 게임이 작년 1월 달에 출시가 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영국의 게시판에서 저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오늘 데드 스페이스 2 게임을 샀는데 말이지. 근데 조정을 할 수가 없어. 마우스 버튼이 안 먹는단 말이지. 그래서 캐릭터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없다라고 올리니까 그 밑에 다른 친구들이 저희 가레스라는 영국의 사람이 올린 글이에요. 그 밑에 다른 사람이 물어봐요. 마우스 버튼으로 조정하면 되는데 왜 안 되니? 그랬더니 난 장애인이거든. 손을 쓸 수가 없어. 라고 대답을 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도 궁금해진 거여서 손을 쓸 수 없으면 어떻게 조정하냐?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답을 올렸어요. 머리로 조정해.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머리를 어떻게 조정하지? 마우스로 조정해야 되는데 궁금증이 왕창 생긴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머리를 조정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뇌정마비였어요. 그래서 팔다리를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데 저렇게 컴퓨터를 개조를 해서 턱으로만 자기 몸 중에서 오로지 움직일 수 있는 곳은 머리와 턱뿐이에요. 근데 턱으로 저런 어려운 게임을 조종을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잘해요. 아니, 영웅이에요. 저 게임에서는. 근데 저 사람은 현실에서는 집 밖을 나가려고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라도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게임 속에서는 전장을 누비면서 인류를 구출하는 영웅이 되는 거죠. 근데 저 사람한테는 이 게임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잔인하고 반사회적이고 애들한테 나쁜 영향만 끼칠 것만 게임인데 저 사람한테는 곧 살아가는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동영상처럼 게임을 보고 그냥 스테레오타입 흑백 논리로 이 게임 정말 하면 안 돼 라고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